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자 권도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Active Domain Adaptation via Clustering Uncertainty Weighting Embedding입니다. ICCV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에서 일단 이제 오늘의 주제인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리고 뒤에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모델인 클러스터링 언서턴티티 웨이티드 임베딩스가 있고, 이제 앞에 액티브라는 단어,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할 거고,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발표 중에 기침이 조금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모티베이션에서 언급합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된 모델인 클러스터링 언서텐티티 웨이티드 엠베딩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 확인하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도메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용한 모델을 다른 도메인에서도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적절히 훈련할 수 있게 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좌측의 그림은 GTA5에서 도로 위에 상황을 담은 이미지들을 이제 레이블링이 잘 처리된 시뮬레이션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훈련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실제 도로 위에 상황을 담은 리얼리티 도메인에 적용을 하는 이제 그 순서를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측의 예시도 이제 서로 다른 도메인을 가진 데이터셋이 이제 레이블이 부족하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잘 학습된 소스 도메인을 이용해서 이제 타겟 도메인에 어댑테이션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스 도메인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제 타겟 도메인에 분류하는 데 적절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소스 도메인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타겟 도메인에서도 적절히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몇 가지 방향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각 도메인으로부터 피처 익스트랙터가 피처를 추출하면은 두 피처의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합니다. 다이버전스 베이스드 로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바서스타인 디스턴스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로스를 이용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로 하여금 두 도메인의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적대적 훈련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출된 피처를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하여금 잘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라디언트 리버스 레이어를 넣어서 기울기에 음수 값을 곱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소스랑 타겟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분포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제 아래와 같이 레이블링 상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스 DA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데이터가 모두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경우고, 세미 슈퍼바이즈드는 이제 타겟 데이터 일부에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데이터에 레이블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은 언슈퍼바이즈드 DA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같은 양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제 레이블링이 많이 제공된 슈퍼바이즈드 DA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의 비용만 투자해서 타겟 데이터에 약간의 레이블링을 추가한다면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액티브 러닝에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의 필요성은 이제 앞서 언급된 아이디어랑 유사합니다. 레이블링이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모든 데이터 인스턴스가 동일한 정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은 학습에 중요한 데이터를 우선 라벨링해서 더 효율적인 러닝을 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단순히 몇몇 데이터를 랜덤으로 선택하는 라벨링 방식보다는 당연히 전략적으로 라벨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몇몇 방법이 존재하는데, 우선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샘플링입니다. 모델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데이터, 즉 이제 엔트로피가 가장 큰 데이터가 학습에서 중요한 데이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라벨링을 한 그림입니다.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하였죠. 이제 문제는 이제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과 이 샘플링은 결국 데이터의 분포 자체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랑은 이제 좀 반대점에 서 있는 다이버시티를 기반으로 한 샘플링도 존재합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인스턴스를 뽑아서 라벨링을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그림은 이제 코어셋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첨부를 하였는데, 라벨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점들 중 각 라벨링 데이터에 가까운 점을 뽑고 왼쪽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데이터를 선택해서 해당 데이터에 레이블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액티브 러닝에서 지금 이제 방금 소개했던 두 방식은 이제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성능을 보여왔습니다. 이젠 앞서 언급했던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액티브 러닝을 이제 조합을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듯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레이블링을 추가하는 것은 이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액티브 러닝은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이 둘을 연결시킨 문제를 이제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단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이제 액티브 러닝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도메인이 이제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이유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샘플링에서는 타겟 도메인의 디시전 바운더리와는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뽑아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문제. 즉 이제 여기 이제 적혀 있지만 미스칼리브레이티드한 이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이버시티를 기반으로 한 샘플링에서는 이미 잘 정돈된 데이터, 즉 정보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데이터를 뽑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클러스터링 어선티티 웨이티드 임베딩스, 약칭으로 이제 클루를 제안을 합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라벨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의 가중치를 매깁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색칠되지 않은 데이터들의 크기가 엔트로피에 따라 이제 엔트로피가 높으면 크고 이제 아니면 작고, 이제 엔트로피가 작으면 크기가 작은 그림으로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엔트로피로 얻어진 가중치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합니다. 이제 아래 식을 보시면은 센트로이드, 각 이제 클러스터링의 중심인 이제 센트로이드 뮤를 기준으로 각 클러스터에 속한 피처들의 분산이 최소화되게끔, 이제 단 가중치인 엔트로피, 이제 식 중간에 이제 엔트로피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엔트로피를 고려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림에서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앞서 얻었던 클러스터링 X의 이제 센트로이드 뮤들 중에서 가장 이제 nearest neighbor에 해당하는 unlabeled 데이터를 선택해서 이 데이터에 이제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이제 그림에서 색칠되게 이제 선택된 이제 레이블링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다음 이제 얻은 레이블드 데이터들과 기존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이를 점진적으로 이제 몇몇 라운드를 거쳐가면서 반복을 해 나가면은 이제 앞서 봤던 이 그림과 같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확히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아이디어의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딱히 까다롭지 않고 좀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클루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액티브 러닝에서 사용되었던 아이디어를 이제 합쳤습니다. 이제 uncertainty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의 가중치를 통해서, 그리고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두 요소 간에는 이제 트레이오프가 존재하고, 이를 이제 조절하는 요소는 이제 모델의 소프트 함수에서 템퍼레이처 T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T를 높일 경우 다이버시티를 이제 더 중요시하게 되고, 이제 T를 낮출 경우에는 이제 분류가 확실히 되니까 uncertainty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험에는 이제 도메인넷, 디젯, 오피스라는 데이터셋이 이용되었고, 도메인넷의 경우에는 이제 5가지 도메인이 존재하고, 이 실험에서는 이 5가지 도메인을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4개 스테이지의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디제츠 같은 거는 뭐 엔리스트랑 SVHN과 같이 숫자 이미지들에 대한 데이터셋, 오피스는 DSLR 도메인과 아마존 도메인이 존재하는 오피스 이미지들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각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세팅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도메인 넷은 이제 레슨넷을 사용하고 10개 라운드를 이제 반복을 하고 이제 각 라운드마다 500개의 레이블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예산은 이제 5,000개로 이제 세팅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템퍼레이처는 0.1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T나 이제 per round 버젯 같은 경우는 그레이디 탐색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 이에 대한 그림은 이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 성능이 잘 나오니까 이제 선택을 이제 0.1로 한 것이고, per round 버젯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0도 괜찮게 나왔지만 이제 뭐 1000이나 2500도 성능이 나왔으나 이제 계산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성능이 적절히 나오는 500으로 이제 타협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에 이용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뭐 파인 튜닝, 그리고 미니맥스 엔트로피, 그리고 DANN이 이용이 되었는데 MM이나 DANN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미니맥스 엔트로피는 이제 그림에서 연하게 표시된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최대화하게끔 기준점, 이제 검은색 점을 이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옮겨준 기준점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의 엔트로피를 이제 반대로 낮추게끔 이제 피처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림에 나타나 있는 순서고요. 이 방식은 이제 지금 이 클루 논문 발표 당시에는 세미 슈퍼바이스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소터를 달성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DANN은 이제 앞서도 잠시 이제 다뤘던 적대적 훈련을 이용한 방식이며, 이제 위에 파란색 프레딕터는 이제 클래스로 구별하고 아래에 빨간색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도메인을 구별을 합니다. 빨간색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도메인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끔 이제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를 추가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에 이용되는 이제 액티브 러닝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뭐 uncertainty나 diversity 기반 방식은 이제 앞서 모티베이션 단원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맷지의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아닌 이제 액티브 러닝을 위해 나온 방식입니다. 이제 가운데 이제 지금 for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알고리즘인데, 가상의 레이블을 일단 얻은 뒤에 이것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임베딩을 개선을 하고 이제 K-미스를 이용해서 배치를 나눠서 레이블링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뭐 얼핏 보면은 이제 클루하고 조금 유사한 방식인데, 이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액티브 러닝에서 이제 이 당시 소타를 달성한 방식이고, AADA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레이블링 전략을 위해 이제 나온 방식입니다. 적대적 훈련을 이용한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소스와 타겟을 최대한 잘 분류하게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게 분류를 위한 중요성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가중치가 높은 데이터를 선택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에서 소타를 달성한 방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도메인넷에서 이제 각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5가지 도메인인 리얼, 클리파트, 스케치, 페인팅, 캡처를 순서대로 넘어가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 난이도가 이제 옆에 병기가 되어 있고요. per 라운드 버젯이 이제 500이므로 지금 이제 이 표에서 나오는 결과는 라운드 2개, 4개, 10개를 이제 거친 결과입니다. 이제 높은 결과에 볼드 적용되어 있고, 난이도가 이제 비교적 이제 높은 경우, 그림에서는 이제 모더레이트 이상부터는 뭐 클루가 이제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난이도가 낮은 이제 리얼에서 클리파트로 넘어가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는 이제 성능이 좀 일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저자가 밝히기로는 MME를 이용해서 10개 라운드를 총 4개 스테이지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총 이제 40개의 실험 결과를 유사한 방식인 이제 배지랑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2번 정도 좀 성능이 밀리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트랑 오피스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경우에서 이제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디지트에서 특히 이제 일부 다른 방식에 좀 밀리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앞서도 언급했던 이제 유사한 방식인 이제 배지랑 이제 클루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왜 배지랑 클루가 비슷한 방식을 썼는데 왜 클루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지 이제 저자들의 이제 주장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지의 경우에는 이제 피처 스페이스가 페널티메이트 레이어 임베딩과 모델 아웃풋 스코어의 외적으로 얻어지며 클루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으로 가중치가 조절된 페널티메이트 레이어 임베딩이 이용되었습니다. 언서티티 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지는 그레디언트를 이용하였고 이제 클루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를 이용했습니다. 다이버시티의 경우는 배지는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 이제 K-민스를 적용하였고 클루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가중치로 이용해서 K-민스를 이용하고 그에 제일 가까운 데이터를 셀렉트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차이들 중에서 성능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이제 피처 스페이스가 되는데 피처 스페이스 이제 배지의 경우에는 피처 스페이스가 이제 아래에서 보다시피 레스넷 기준으로 17만 6천 이제 디멘션 그리고 엘렉스넷에서는 140만까지 이제 가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 클루에서는 512, 4,096으로 이제 차원의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차이는 이제 계산 비용의 차이도 가져오고 이제 K-민스 등의 이제 거리 계산의 정확도에서도 영향을 주어서 성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제 쉬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과정이나 이제 디지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이제 클루가 이제 뭐 배지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는 이제 그라디언트 임베딩 디멘셔널리티가 이제 비교적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서는 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제 어림짐작 이제 논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컨젝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클루를 이제 시각화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엔트로피 방식은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데이터들에 집중하여 경계 쪽 데이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간에 이제 코어셋 방식은 다양성이 높게 이제 데이터를 선별하는 모습을 보였고 클루는 이제 뭐 적절히 이제 그 둘을 이제 혼합하여서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테이블은 이제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이 과정이 이제 위아래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클러스터링 과정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앞서서 이제 언급을 했듯이 배지와 비교를 해보면은 다이버시티와 이제 언서턴티를 모두 고려한 방식임에도 이제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였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한 이제 의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제 배지 같은 경우는 액티브 러닝을 위한 기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아까 처음에 했었는데 이제 클루를 이제 스탠더드 액티브 러닝에 적용하면은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도메인 어댑테이션 내용을 빼면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 저자들이 이제 서플멘터리로 해당 실험에 대한 그래프를 첨부해 두었는데 뭐 최상의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방식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블링 전략을 다룬 논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액티브 러닝에서 이 레이블링 전략은 이제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클루는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전략을 적절히 융합하여 레이블링을 수행하고 다른 유사한 방식에 비해서 성능이나 복잡도도 개선한 모델이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 올라와 있군요. 네, 슬랙에 이한월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긴 했는데요. 네, 그것부터 제가 일단, 네. 액티브 러닝이 모델 입장에서 가장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를 이용하는 게 보통 대표적인 것 같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지금 이제 레이블링 된 점 2개 찍고 그냥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거 그냥 고른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이 그림은.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거는 뭐 이 정도, 뭐 특별히 요 자체가 아주 막 큰 이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본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제 모델이 지금 이 제일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빨간색 2개만 레이블링이 돼 있으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골랐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요 가운데 바운더리 쪽 근처에 있는 게 당연히 헷갈리게 되고, 요 부분을 좀 레이블링해서 정보를 얻으면 이제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현님 질문,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에서 성능적인 증가가 없다면 액티브 러닝에서 특별한 베네핏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존에 이제 액티브 러닝이 이게 지금 액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비해서 막 크게 좀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성능이 좀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조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문제가 이제 좀, 네. 그리고, 이거는 김광인 교수님 질문이었죠. 일반적인 액티브 러닝의 하나인 것 같은데. 네, 클루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플멘터리에서도 이제 소개를 드렸듯이 액티브 러닝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제 클루는 이제 조금 이제 특화된 거에 액티브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된 기법입니다. 특별히 뭐 그간 이제 앞서서 이제 나온 요 이제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단순한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 둘을 이제 적당히 혼합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적절히 혼합해서 쓰는 게 이제 뭐 배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배지보다 이제 좀 더 효율성을 좀 더 높인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클루라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막 얘가 액티브 러닝 기법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액티브 러닝의 기법은 맞습니다. 소스와 타겟 도메인의 클래스의 종류가 네, 이거는 네, 네, 클래스 종류가 같다라고 네, 이해를 했고요. 네. 저도 논문을 읽으면서 클래스의 종류는 같다라고 이해를 했고, 소스에서 없던 타겟에서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클래스를 이 논문에서는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여기 이렇게 노란색 이제 클러스터를 세팅할 때부터 이 노란색 클러스터의 개수로 이제 이 클래스의 개수로 이제 동일시하고 이제 이거를 알고리즘을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 클래스터 외에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오는 거는 못 다루는 것 같습니다. 김광희 교수님, 결과적으로 나온 방법. 네, 저도 이게 사실 그 아까 배지랑 비교하는 거를 조금 넣으면서 요게 솔직히 이게 기존 그 뭐지? 배지 자체도 이제 액티브 러닝의 알고리즘으로 아니, 기법으로 나온 거고, 딱 이 지금 뭐냐 이 클루도 배지랑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고 이제 뭐 좀 효율적으로 계산했다고 이제 비교가 나오긴 했지만은 아이디어 자체는 그냥 액티브 러닝에 들어가도 솔직히 저는 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제 약간 논문들이 이제 좀 논문에서 조금 더 당위성을 넣기 위해서 조금 더 자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사실 이게 논문을 셀렉트하고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 주제로서 이제 논문을 선정을 했는데, 좀 읽어보니까 조금 그쪽의
관련성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도 조금 느끼긴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에 이제 논문을 리뷰하는 좀 시점이 늦어져가지고 이거를 제가 바꾸지는 못했는데, 네, 저도 그 김광인 교수님 마지막 코멘트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더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지금 또 아, 임성민 작성 중이라고 교수님께서 네, 써서 네. 저도 액티브 러닝 공부를 했고 요 논문을 보니까 액티브 러닝 쪽에서도 상당히 유효한 논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매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임 교수님 혹시 그 질문 쫓고 계신 건가요? 어, 어, 네. 여상형님께서 지금 짧게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도록 할게요. 다양한 도메인 디스턴스, 바 도메인, 니어 도메인에 대한 성능 비교가 있을까요? 아니요, 논문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서플멘터리까지 딥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내용이.